네, 외신에서는 어떤 뉴스들 살피고 있을까요? 네, 김미라 캐스터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첫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피치 쪽에서 미국의 일자리에 대한 전망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네, 어떤 소식일까요? 네, 이번에 미국 일자리 관련한 소식인데요. 피치 레이팅스의 보고서 내용입니다. US to recover all pandemic-driven job losses by Q3 2022. 이번에 미국에서는 계속해서 고용시장의 불안성이 보여왔는데요. 피치 레이팅스 쪽에서는 앞으로의 전망을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자세한 내용 보겠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미국의 코로나19 감염증 팬데믹 동안 잃어버린 일자리를 올해 여름까지 모두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습니다. 현지 시간 2일 CNN에 따르면 피치는 보고서를 통해 8월 말까지는 모든 일자리를 회복할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는 거의 2년 5개월여 만에 미국의 고용시장이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2007년에서 2009년 동안에 일어났던 이 대침체 이후에 고용시장이 완전히 회복되는 데 걸린 시간이 6년 5개월 정도가 걸렸었는데요. 이때와 비교를 해봤을 때에도 훨씬 더 빠르게 고용시장이 회복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3월에 미국의 고용은 43만 1,000명이 늘어났고요. 4월에는 40만 5천 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 피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내 13개 주가 팬데믹 동안에 잃어버린 일자리를 모두 회복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무디스 애널리틱스도 올해 3분기에 미국의 고용이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무디스 애널리틱스의 추정에 따르면 만약에 팬데믹 이전의 고용 추세를 유지했다면 고용은 현재보다 450만 개가 늘어났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예전에 경기 대침체 때 고용시장이 회복되는데 6년 이상이 걸렸는데 이번에는 피치의 예상대로라면 2년 5개월이기 때문에 4년이나 앞당겨지는 추세입니다. 굉장히 빠르게 고용시장이 안정화될 거라는 전망인데요. 지금도 여러 가지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 지표들을 보면은 그래도 가장 빠르다, 또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좀 고용시장인데 어느 정도 수준까지 회복이 돼 있을까요? 네, 그 부분도 바로 보겠습니다. 물론 빠른 속도로 회복이 되고 있지만 그 부분이 완벽하다고는 볼 수가 없을 것 같았는데요. 아직 조금 회복해야 할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우선 미국은 여전히 2020년 2월 수준과 비교했을 때 160만 개의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인데요. 이는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매달 40만 명 가량의 일자리가 늘어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피치 보고서를 보더라도 고용이 빠르게 회복하고 있지만 많은 지역, 특히 서부와 중서부 지역에서는 심각한 노동력 부족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특정 지역에 따라서 노동력 회복세의 속도가 조금씩 다른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이 노동력 부족 사태를 보여주는 일례로 지난 2월 기준 실업자 대비 채용 공고 비중은 20개 주에서 팬데믹 이후의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지금 실제 실업자 수 대비 채용 공고가 3배 가까이 더 많은 수준을 보여준다면서 여러 가지 주에서는 조금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중서부나 중부 지역 쪽에서는 상대적으로 조금 밀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 집중을 했습니다. 일부 근로자들이 코로나19 감염증을 우려하게 되고 양육 부담, 또 은퇴 등의 이유로 경제활동 참가율이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한 경우에는 이러한 것을 봤을 때는 8개 주에 불과하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회복 속도가 많이 빨라지고 있고 확실히 나아지고 있는 것은 맞지만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갭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편차가 조금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일자리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눈높이가 또 많지 않아서 또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또 임금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뭐 일자리와 관련해서 아직까지 약간의 노이즈들 그리고 조금 더 회복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래도 굉장히 탄탄합니다. 피치 쪽에서도 긍정적으로 여름까지는 완전히 복구가 될 거다. 노동시장에 대해서 전망하고 있는데요. 네, 이런 부분들 함께 점검해봤습니다. 다음은 저희 러시아와 EU 간의 지금 대치 관계가 가장 극심한 게 에너지 부분입니다. 독일에서는 여름 전까지 지금 러시아에 대한 원유 의존도를 아예 그냥 없애겠다 이런 발표가 얼마 전에 나오기도 했거든요. 조만간 원유 수입 중단 조치 결정이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분위기죠? 네, 그렇습니다. 로이터 통신 보도 내용이고요. EU prepares Russian oil sanctions, warns against rubles gas payments. 이번에 EU와 러시아 간의 이런 대립이 조금 더 갈등이 심해지는 것 같아 보이는데요. 바로 기사 내용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유럽연합이 올해 말 이전까지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중단하는 방안을 제안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제안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EU가 내놓는 6번째 대러시아 제재의 핵심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제안에는 2022년 말 이전에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중단하고 또 연말까지 러시아산 원유 정제품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산 원유 의존도가 높은 슬로바키아와 헝가리는 금수 조치 이행에 추가적인 시간이 주어질 예정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EU 회원국의 결정은 이번 주에 나올 수 있다고 여러 외신들이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EU가 러시아산 원유 금수 조치의 속도를 높이는 데에는 이 독일이 러시아산 원유 금수 조치를 지지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이는데요. 독일 쪽에서 이렇게 스텝을 밟게 되면서 EU 전체적으로도 영향이 끼쳐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 안나 레나 베어복 독일 외무장관은 전날 공영 방송을 통해서 독일은 EU가 러시아에 대한 6차 제재 패키지로 러시아산 석유 금수 조치에 나설 수 있도록 EU 내에서 시행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을 했고요. 또 EU는 3일 에너지 장관 회의를 열고 러시아에 대한 6차 제재안을 논의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각자 나라마다 아마 의존도 퍼센티지가 다르잖아요. 처한 상황도 다르기 때문에 이게 뭐 이구동성으로 합의가 될까라는 의구심도 약간은 있습니다. 국가들마다 스탠스가 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아무래도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보니까 시간은 좀 필요할 것 같아 보이는데요. 우선 27개 EU 회원국 모두가 새로운 제재안을 지지해야 하고 헝가리가 제재안에 지금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합의가 이뤄지는 데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독일은 앞서 올해 늦 여름까지는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중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독일의 영향력이 크다 보니까 독일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 독일의 에너지 수입에서 러시아산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원유가 12%, 또 석탄이 8%, 천연가스가 35%에 달하고 있는데요. 이 독일의 러시아산 원유 비중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에는 35%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렇게 좀 제재안에 동의를 하게 되면서 대폭 줄여나가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EU 회원국의 고위 관리들은 이 해당 제재에 대해서 오는 4일에 논의할 예정이고요. 또 헝가리가 지금 제재안에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서 독일이 많이 좀 힘을 실어주고는 있지만 아직은 합의점을 찾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네, 사실 뭐 독일도 머뭇거리다가 이게 의존도를 끊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머뭇거리다가 결국에는 입장을 급선회하게 되면서 고심 끝에 내린 결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워낙에 EU에서 독일의 입김이 세다 보니까 이게 통과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더라고요. 네, 원유 금수 가능성, 이후에도 유가 움직임까지 함께 점검하겠습니다. 다음 저희 테슬라 얘기를 좀 해볼까요? 간밤에 전기차 관련 주식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조정이 나왔다가 테슬라가 지금 다시 $900 선을 복귀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마켓워치 보도 내용입니다. Tesla stock extends sell-off after biggest monthly drop in more than 2 years. 테슬라의 주가가 계속해서 막 강물에 빠진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왔었는데요. 네. 이제 다시 슬금슬금 복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기사 내용 보겠습니다. 테슬라가 여러 가지 악재에도 5월 증시를 산뜻하게 출발했습니다. 현지 시간 2일 테슬라는 전거래일보다 3.7% 상승한 $902.94를 기록했는데요. 이로써 테슬라는 900슬라에 다시 한번 복귀했습니다. 최근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가 트위터 인수를 위해서 테슬라 주식을 매도했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이날 중국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봉쇄로 인해 테슬라의 경쟁 업체인 니오 등의 전기차 배송이 중단됐다는 소식도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테슬라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던 상황이었는데요. 이런 악재가 있었지만 테슬라는 장 후반에 급등을 해서 결국 3% 이상 급등하면서 마무리를 지었고요. 이 장 막판에 기술주 저가 매수세가 대거 유입이 됐고 또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를 위한 더 이상의 테슬라 주식 매각은 없다고 밝혔기 때문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계속해서 반등 흐름을 이어나갈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국내에서 이제 구독으로도 테슬라 이용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이번에 비마일카에서 최초로 이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하는데요. 테슬라 차량에 관심은 있는데 막상 아직까지는 사기에 용기 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 구독 서비스 통해서 한번 이용해 보셔도 괜찮을 만한 또 첨부적인 뉴스가 될 것 같아서 네, 전해드립니다. 여기까지 볼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세 가지 외신 뉴스 함께 살펴봤습니다.